자,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육상 스포츠 등급 규정에서 최소 장애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장애 기준은 장애 스포츠 등급을 심사하기 위해서 적격 장애가 있는 선수를 장애 스포츠 등급 분류사 패널들에게 등급 분류를 위임을 넘겨줄 때 등급 분류사가 첫 번째 기준 적용하는 심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수가 어떤 사람이 장애인 스포츠 선수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거를 장애 기준을 가지고서 나누는 거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기준이 어딘지 그 최소 장애 기준을 넘어야지만 장애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이 최소 장애 기준은 저희 이 WPA 규정집의 67페이지에서부터 116페이지까지에 의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책자 150페이지 책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이 들어가 있는 만큼 최소 장애 기준은 어떤 사람이 장애인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매우 세세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적격장애 그룹이라는 것이 세 가지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긴장항진, 운동실조, 이상운동. 이게 이제 뇌병변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에 관련된 것이 사지결손, 관절 가동범위 장애, 근력장애, 다리 길이 차이.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단신에 대한 이렇게 8가지를 저희가 주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시각과 지적장애는 따로 다룰 거고요. 요 적격장애 그룹에서도 육상에서의 큰 이벤트가 트랙 이벤트와 필드 이벤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 트랙 이벤트에 적합한 적격장애 그룹 1, 뇌병변 장애는 어떤 장애를 넘어야지, 어떤 장애 기준을 넘어야지 되는가. 그리고 필드에 관련돼서는 또 어떤 기준을 넘어야 하는가 규정되어 있고, 또 적격장애 그룹 2에서는, 그룹 2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이 이 정도는 넘어야지 트랙 선수가 될 수 있다, 필드 선수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집의 2-1에는 휠체어 레이싱, 달리기, 뛰기 등 트랙과 뛰기 이벤트를 위한 최소 장애 기준이 되어 있고요. 2-2에는 던지기 이벤트, 필드 이벤트에 대한 MIC, 최소 장애 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트랙의 경우에는 또 하나 조금 더 세분화돼서 100에서 400m까지랑 달리기와 그 다음에 멀리 뛰기, 높이 뛰기에 대한 기준은 조금 더 세심하게 요 정도의 장애만 있어도 100에서 200, 400m 달리기에서는 장애인 스포츠,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기준을 하는 거죠. 또 던지기 종목에서는 손가락 관절에 장애가 있어도 던지기 할 때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에 장애가 있는 건 트랙 선수는 안 되지만 필드 선수는 된다.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적격장애 그룹 1,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육상 선수의 기준이, 최소 장애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적격장애 그룹 1에 해당되는 것은 근긴장항진, 운동실조, 이상운동 요 세 가지의 뇌병변 운동 양상에 대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MIC 최소 장애 기준을 넘으면 육상 선수가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가장 장애가 작은 장애인 육상 선수가 받게 되는 T38, F38 이라는 최소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비장애인과의 경계가 어떤지를 판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육상 선수 중에는 장애가 가장 적은 스포츠 선수, 육상 선수가 T38, 트랙 선수에는 T38에 해당됩니다. 자, T38 100m 달리기의 모습입니다. 도쿄 패럴림픽에서의 육상 100m 달리기의 모습이고요. 6번 레인에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1등을 하고 10초 9의 시간으로 들어와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장애를 발견하실 수 있으셨나요? 크라우칭 자세 보면 5번 레인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팔 한쪽을 들고 있는 쫙 펴지를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겠죠. 7번 레인에 있는 선수도 마찬가지로 팔을 펴지 못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크라우칭 자세가 좀 변형된 자세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기록 10초 9라는 기록과 함께 그렇게 장애를 발견하기가 아마도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F38 창 던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거리가 60m를 훌쩍 넘으면서 세계 기록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도쿄 패럴림픽에서 F38 호세 라모스 선수입니다. 이렇게 T38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 선수들이 장애인 육상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계가 매우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건 이미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지 카드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 육상 선수, 장애인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100m를 10초에 뛰는 이 뇌병변 장애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복지 카드를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복지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복지 카드를 갖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T38은 훌쩍 넘어가고 T37, 36까지도 되는 그런 선수들이 복지 카드를 겨우 받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T38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T38 선수를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 육상 선수를 발굴한다면은 중고등학교에서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학교 선생님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등급분류사나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육상 전문가가 그 선수를 발굴해가지고 키우는 그런 식으로 돼야지만 세계적인 선수를 키울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 토마스 영이라는 선수도 비장애인 선수였어요. 제가 알기는 기사를 읽은 것은 그렇습니다. 비장애인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지도자에 의해서 너 발목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장애인 스포츠 등급 분류를 받아봐 라고 해서 등급이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비장애인 선수에서 장애인 선수로 돼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경우입니다. 자, 장애인 육상을 하기 위한 뇌병변 장애의 최소 장애 기준 중에 요 휠체어 레이싱이나 달리기, 뛰기, 트랙과 뛰기 이벤트에 해당되는 최소 장애 기준 MIC는 적격장애 그룹의 근긴장항지, 운동실조, 이상운동 세 가지 중에 세 가지의 운동 양상, 건강 양상에 검사하는 방법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자, 근긴장 항진 첫 번째 뇌병변의 가장 많은 범위에 속하는 많은 범주에 속한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거의 70%, 80%가 경직형 뇌병변 근긴장 항진이 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뻣뻣한 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어디에 뻣뻣하냐? 육상 동작을 위한 주요 관절인 어깨, 팔꿈치, 손목, 엉덩이, 무릎, 발목 여기에 몸통과 그다음 필드 종목에서는 손가락까지도 들어가겠죠. 이런 주요 관절의 강직, 경직, 뻣뻣함이 주로 나오게 되는 근긴장 항진이 있는 선수는 최소 장애 기준에 합당한지를 검사해서 그게 넘으면은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현장에서 지도자분들이 어떤 선수를 만났을 때 이 선수가 뇌병변으로 장애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는 간단하지만은 평가하는 거는 좀 전문적인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되지만은 우리는 보통 그 검사를 애쉬워스 스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애쉬워스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검사의 기본적인 거는
팔을 잡고서 팔꿈치를 이렇게 굽히거나 발을 잡고 허벅지를 잡은 다음에 다리를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이게 얼마나 뻣뻣한지를 알아보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힘을 빼고 있으세요 라고 한 다음에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팔꿈치가 굽혔다 펴졌다 하는데 아무 저항감이 없이 빨리 왔다 갔다 빨리 굽혔다 폈다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뇌병변 중에 경직형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게 조금 뻣뻣한 게 바로 이제 옆에 있는 비장애인과 한번 해보고 그 장애인을 해봤을 때 뻣뻣한데? 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 그건 벌써 그레이드 2입니다. 최소 장애 기준을 훨씬 넘어간 거예요. 부드럽게 가다가 갑자기 툭 하고 걸려서 넘어가는 그걸 캐치라고 하는데 툭 하고 저항감이 있다가 굽혔다 펴졌다 하는 게 일어나면 그거를 애셔 스케일 그레이드 1이라고 해서 그게 MIC 최소 장애 기준에 해당됩니다. 어디에? 어깨, 팔꿈치, 손목, 엉덩이, 무릎, 발목, 관절에 이런 강직이 나타날 경우에 애셔스 스케일 1으로 그레이드 1으로 해서 이거는 최소 장애 기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토마스 영이란 그 100m 달리기 선수도 발목에서 그런 캐치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발목의 강직은 단거리에서는 이 지면을 튕기는 반발력에 의해서 완충이 되기 때문에 달리기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달리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들 그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반 걸음걸이에서 조금 이상하거나 크라우칭 자세에서 자세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거나 그러는 경우에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그 뻣뻣함에 대해서 진단서를 받아왔을 때 적격장애에 해당되는 그런 진단서가 있으면은 적격장애 그룹 1에 들어가고 그 장애의 정도가 캐치 1이 잡힐 정도의 뻣뻣함이 있다면은 저항이 있다면은 강직이 있다면은 최소 장애 기준이 넘어서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되는 겁니다. 검사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이 규정집에 나와 있는 방법들입니다. 엉덩관절에 모음근을 한다 그러면 선수를 눕히고서 다리를 벌렸다가 모았다가 하는 거죠. 모음근, 다리를 모으는 근육의 강직은 어떨 때 나오냐면은 모으는 거를 계속 뻣뻣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벌릴 때 느낌이 나옵니다. 다리를 벌릴 때 부드럽게 당겨지지 않고 저항감이 느껴지면서 당기다가 툭 하고 저항감이 느껴졌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 또는 기본 힘을 빼라고 하는데 힘이 자꾸 안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면 그게 그레이드 1 아니면 그레이드 2가 되는 겁니다. 무릎 관절의 굽힘근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을 굽히는 거에 강직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무릎 관절을 굽히는 건 이 햄스트링 쪽입니다. 햄스트링 쪽에 강직이 있다면은 펼 때 뻣뻣하겠죠. 그래서 무릎 관절을 펴면서 그 뻣뻣함이 느껴지면은 그것도 강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애쉬워스 스케일이라는 게 0 전혀 뻣뻣함이 없는 것부터 4까지 완전히 뻣뻣해. 내가 힘을 줘도 못 피겠어 라고 하는 정도 4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MIC라고 하는 거는 캐치가 나타난 1 부드럽게 넘어가다가 저항감이 툭 하고 느껴지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릎 관절의 펴문 대퇴사두근에 해당되는 거죠. 무릎 관절을 펴는 거죠. 얘는 반대로 무릎 관절을 굽힐 때 강직이 있어가지고 굽혀지는 게 잘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발바닥 굽힘근은 눕힌 상태에서 발목을 만져봅니다. 발목을 만져봐요. 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거에 해당되는 근육은 반대로 발등 쪽으로 굽힐 때 그 저항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주요한 관절에서의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벌리는 동안에 강직이 나온다 그러면은 벌려지질 않고, 무릎 관절을 피는 동안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무릎 관절을 굽히는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강직을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있는 선수들을 이 자세를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의 차이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장애인, 옆에 다른 비장애인 지도자를 눕혀가지고 해보고 장애인 선수를 눕히고 해보면은 확실하게 그 강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 두 번째, 적격장애 그룹의 두 번째 장애 유형인 운동 실조입니다. 운동 실조는 방금 전에 얘기한 근긴장 항진과는 반대 양상입니다. 근긴장이 기본적으로 저하돼 있어요. 축 처져 있는 상태가 기본입니다. 기본 톤이, 팔다리의 톤이 축 처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어떠한 강직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때 균형이 안 맞고 평형을 자세를 잡는 거를 잘 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거,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운동 실조가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살짝 다리를 벌리고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다리를 벌리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서 걷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걷지 못하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상체에서의 이런 포인팅을 잘 못한다든지 손을 뻗는 게 일직선으로 뻗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서 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운동 실조가 보이는, 또 뇌병변이 있는데 강직이 있어 보이진 않아. 그런 경우에 이 선수들이 최소 장애 기준이 넘는지 안 넘는지, 또는 장애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가 저희 규정집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요 정도는 해봐야 됩니다. 요 정도는 해봐야 돼요. 자, 앞으로 손을 뻗고 앉아 있으세요.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앉아 있으세요. 손을 뻗고 앉아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기준이 10초입니다. 10초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0.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좀 흔들린다. 상체가 흔들린다. 그럼 1점입니다. 10초 동안 앉아 있지 못하고 팔을 내린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옆으로 쓰러지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때 2점. 그런 식으로 점수가 높아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있는데 상체가 흔들리기만 해도 최소 장애 기준은 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발을 모으고 서 있으세요 라고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기준이 10초예요. 그러니까 양발을 모으고 서 있는 거 10초를 했느냐 안 됐느냐, 또는 발을 뒤꿈치랑 앞꿈치랑 대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해가지고 서 있으세요. 이건 텐덤 스탠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요거가 10초 동안 안 된다. 그럼 이것도 요 정도만 해도 1점입니다. 또 그리고 걸어보세요. 해서 10발자국을 걸어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10발자국을 걸어가요. 근데 좀 뒤뚱뒤뚱해요. 그러면은 발을 모아서 앞꿈치랑 뒤꿈치를 대면서 10걸음을 걸어봐라 라고 했을 때 이게 불가능하면 2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되는 거죠. 2점만, 이 텐덤이 사실은 저도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면 2점. 하는데 이거를 뭐 눈을 감으면은 뭐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하긴 하는데 매우 뒤뚱뒤뚱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1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걷는 걸 못한다. 걷는데 뒤뚱뒤뚱한다. 그거는 3점이 훨씬 더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워서 뒤꿈치로 정강이를 쓸어내리는 그런 방법을 3번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게 보통 우리 비장애인들이 하는 건데, 요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살짝이라도 정강이에서 벗어나면은 1점 하면서 MIC 최소장애 기준 넘는다라고 하고요. 또 선수가 코에서
검사자의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대는 거죠. 요게 5번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직선으로 딱 오지 못하고 떨린다. 그러면은 1점. 직선으로 오지 못하고 한 번에 오지 못하고 끝에 떨린다. 그러면 1점. 거기에 2cm가 넘어가는 떨림이 있다. 그러면 5cm가 넘어가는 떨림이 있다 해서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요게 비장애인과 비교해가지고 요게 잘 안 되네 라고 판정이 되면은 그게 최소장애 기준에 넘는다. 이 운동실조가 있는 선수들의 특징은 약간 통통하고 어깨가 둥글고요. 체지방량이 높은, 평소에 근육의 톤이 낮기 때문에 근육 발달이, 근육이 커지는 게 아무래도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 선수들도 운동을 해도 똑같은 양의 운동을 1년 동안 했는데 운동실조 있는 선수들의 근육량이 증가하는 거는 경직이 있는 선수가 근육량이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고, 체지방량을 계속 측정을 하는데도 체지방량이 30%,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30%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체형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검사하는 모습을 규정집에 나와 있는 것대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입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팔 뻗고 앉으라고 한 상태에서 10초 상체나 팔이 가만히 있으면은 0점이지만 10초 동안의 흔들림이 있으면은 MIC 최소장애 기준에 해당됩니다. 운동실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거 하고 있으면은 옆에 손을 짚거나 계속 상체를 균형을 잡으려고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이제 장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기, 다리를 벌리고 서 있죠.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데도 상체가 흔들린다, 몸이 흔들린다. 그럼 이미 최소장애 기준은 훨씬 더 넘은 거고요. 발을 모으고 서 있습니다. 발을 딱 2개를 붙이고 서 있는 거 조금 더 힘들겠죠. 요것도 요 정도로 해서 흔들린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미 MIC를 넘은 거고요. 요게 이제 텐덤입니다. 발끝과 발꿈치를 대고서 서 있는 거,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요거를 10초 동안 하지 못하고, 10초 동안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할 수는 있는데 매우 흔들리면서 수행을 했다. 그 정도만 돼도 MIC 최소장애 기준은 넘습니다. 텐덤 스탠딩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도, 10초 동안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운동실조가 있어서 최소장애 기준을 넘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걷기를 시켜볼 수가 있어요. 걷기. 10발짝을 걸어라. 여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그런데 이 선수가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걷기를 시킵니다. 걷기를 시키고, 걷기를 10걸음을 시켜요. 10걸음을 걷는 동안에 손을 짚거나 뭘 하거나 아니면은 기울어지거나 일직선으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 많이 치우쳐서 걷거나 이렇게 되면 무조건 MIC가 넘는 거고요. 돌아오라고 할 때 텐덤 워킹을 시킵니다. 발끝을 계속 뒤꿈치에다 대면서 걷는 거죠. 그걸 텐덤 워킹이라고 하는데, 텐덤 워킹을 10개를 수행을 하지 못하면 바로 이제 MIC 최소장애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상당히 어려운 균형 감각인데, 요게 안 되면은 운동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하체랑 몸통에 관련된 거고요. 또 누워가지고 발의 움직임, 다리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리고 손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교한지, 균형이 맞는지, 협응이 잘 되는지를 보는 검사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뒤꿈치로 정강이를 쓸어내리기 검사거든요. 누워서, 선수는 하늘을 보고 다리를 보지 않고 누워서 발꿈치로
정강이 뼈를 따라서 쭉 하고 부드럽게 쭉 하고 내리는 겁니다. 부드럽게 내렸을 때 저희는 비장애인은 해보면은 쭉 하고 내려갑니다. 1초 동안 쭉 발목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1초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요게 세 번을 하는데, 세 번 하는 동안에 정강이를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툭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든지, 하나, 둘, 셋 하는 리듬이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은 요것도 최소 장애 기준이 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운동 실조로 운동선수, 장애인 육상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선수가 손가락을 검사자의 손에다가 거의 쭉 필 때 정도의 쯤에다가 손가락 타겟을 만들어주고 그거 되는 겁니다. 그거를 됐을 때 비장애인은 한 번에 이렇게 뚝 오죠. 그런데 이게 이만큼 벗어났다. 이게 2cm 또는 이게 벗어난 걸 자려고 이렇게 떨림이죠. 떨림이 어디로 갈지 이렇게 떨림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최소 장애 기준이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5번을 반복을 시켜가지고 그게 한 번에 오지 않고 떨림이 있든지 아니면은 계속 움직이든지 이 진폭이 5cm가 넘는다든지 결국은 이걸 못 맞춘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쭉 올라가면서 장애 정도를 알 수가 있죠. 최소 장애 기준은 여기서 직선으로 오지 못하는 것만 해도 MIC 최소 장애 기준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뇌병변의 세 번째 형태는 이상운동 무정의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움직이는 겁니다. 손을 계속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움직이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이제 불수의, 내가 원하지 않는 운동, 그걸 불수의 운동이라고 하고, 불수의 운동이 나오는 게 있으면 이상운동이라고 합니다. 그게 얼굴이랑 목까지에서 나오는 거는 카운트를 안 해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팔과 몸통, 하체에서 나오는 거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검사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어도 저희가 그걸 판별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유도할 수도 있어요. 유도는 봉을 잡고 양팔을 가만히 뻗고 있으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봉을 잡으면은 더 떨려요. 더 이거를 양손을 잡고 있으려고 더 떨립니다. 그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움직이면 그거는 MIC를 넘었다. 최소 장애 기준을 넘은 겁니다. 또 차렷하고 가만히 서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몸통이 기울어지거나 팔다리가 움직이면은 그것도 최소 장애 기준을 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앉아서 발가락의 앞꿈치와 뒤꿈치를 번갈아서 치세요. 1초에 한 번씩 번갈아 치세요. 치는 것도 정확하게 치지 않지만은 리듬이 깨집니다. 하나, 둘, 셋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리듬이 깨지면은 이것도 최소 장애 기준이 넘었다 라고 얘기하고요. 누워서 발가락으로 벽에 어떤 포인트를 땅 치는 겁니다. 이것도 리듬이 깨지면 초당 한 번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 리듬이 깨지면은 왜 리듬이 깨지냐? 내가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리듬이 깨집니다. 이런 경우에 이상운동으로 최소 장애 기준을 넘었다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의 양상을 보게 되면은 규정집에 나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가만히 서 있으세요. 15초 동안 움직이면 안 돼요. 앉아 있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될 경우에 또 숄더 플렉션, 그러니까
어깨 관절을 굽힌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되는 경우에 alternate heel toe tapping, 아까 얘기한 대로 발꿈치를 반대로 이렇게 치라고 했을 때 이게 1초에 한 번씩 하는 건데 1초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5번씩을 하는데 이게 리듬이 깨진다거나 못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다음에 alternate toe tapping입니다. 토 태핑을 했을 때 그게 땅 치는 게 안 될 경우에 무정위 운동 또는 이상 운동형으로 해가지고 뇌병변의 장애가 최소 장애 기준을 넘었다. 그래서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최소 장애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트랙의 선수를 할 수 있는 장애에 관련돼서 얘기했고요. 근데 요거는 뇌병변 장애, 적격 장애 1 그룹 1에 관련돼서는 필드 선수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최소 장애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트랙, 필드의 뇌병변 장애에 관련된 기준을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의 장애 유형이 있었죠. 긴장항진, 운동 실조, 이상 운동. 요 세 가지를 어떻게 현장에서 선수들의 한번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당신은 최소 장애 기준이 넘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검사 방법까지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다 넘습니다. 다 넘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계적인 T38, F38 선수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운동신경이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운동신경이 얘는 노력하는 거 왜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라는 그런 친구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운동신경,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 좋아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데 운동신경이 진짜 없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아주 미세하게 최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선수들이 꼭 발굴돼 가지고 저희 전국체전에서도 나와서 훌륭한 기록들을 내고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되기를 진짜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